자, 우리가 윈도우즈를 사용하든 맥을 사용하든 아니면 뭐 스마트폰을 사용하든 모든 설정 상황들이 기본값으로 정해져 있는 걸 쓰다 보면 좀 불편할 수가 있죠. 여기에서는 일단 맥을 쓸 때 제가 개인적으로 설정해서 반드시 거의 건드리는 내용들을 한번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처음에 있는 거는 이제 트랙패드에 관한 건데요. 처음에 디폴트로 맥을 사용하게 되면 트랙패드를 사용해서 더블 클릭 같은 걸 하거나 뭔가 선택을 할 때 실제로는 트랙패드를 물리적으로 힘을 좀 주고 꾹 하고 눌러야 되거든요. 딸깍딸깍 이렇게 눌러야 되는데 그냥 표면만 살짝 터치하면서 이렇게 작동하게끔 하기 위해서 일단 트랙패드를 좀 이제 만져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설정에서 트랙패드에 들어간 다음에 포인트 및 클릭 부분에서 일단 이동 속도는 저는 이제 원래 디폴트가 요런 만큼 되어 있는데 요거를 조금 더 빠르게 그렇게 해서 쓰게 되고 그다음에 금방 얘기했던 것처럼 트랙패드 자체를 물리적으로 딸깍딸깍 누르는 게 아니라 그냥 살짝 터치해서 클릭하는 효과를 주게 하기 위해서 요 마지막에 있는 그 탭하여 클릭하기 부분이 있는데 요거를 켜서 사용하면은 조금 편리해서 저는 그렇게 사용하고 있고 그 위쪽에 있는 보조 클릭은 탭하여 클릭하기를 누르면 원래 두 손가락으로 클릭하기 해서 두 손가락으로 클릭 또는 탭하기 이렇게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살짝 탁탁탁 이렇게 터치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클릭을 하는 거는 실제로 마우스를 클릭하는 것처럼 누르는 행위인 것이고 제가 바라는 거는 그냥 살짝 두드리는 거죠. 실제적으로 마우스 버튼이 눌리는 것처럼 딱 눌리는 게 아니고 이제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 요 설정을 이제 바꾸는 게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스크롤 할 때 이 자연스러운 스크롤이라는 게 원래 켜져 있습니다. 이거를 저는 꺼서 사용해야 스크롤 할 때 좀 이게 더 자연스럽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좀 꺼서 사용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손쉬운 사용에서 이번에는 포인터 제어키라는 데로 갈 건데 여기에 가서 지금 뭘 할 거냐 그러면 트랙패드 옵션이라는 부분을 눌러서 들어가면요. 요런 화면이 있는데 여기에서 제가 하려고 하는 거는 이 창을 움직일 때 창의 상단 부분을 클릭하고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마우스를 끌면 그 창이 움직여지잖아요. 근데 그거를 여기에 드래그의 트랙패드 사용이라는 걸 클릭하고 그 아래쪽에 있는 드래그 스타일을 세 손가락으로 드래그하기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두게 되면 창을 움직일 때 이렇게 상단 부분에 가서 상단 부분에 마우스를 한번 댄 다음에 손가락 3개를 움직이면 창을 옮길 수가 있습니다. 창을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좀 굉장히 편리하거든요. 그 누른 상태에서 끌고 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요렇게 한번 이제 설정을 해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부분에 보게 되면요. 이쪽에 지금 보면은 화면에 노트북이 있고 그 다음에 아이패드가 있어요. 그러면은 노트북에 있는 마우스를 아이패드로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그 고급 기능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세팅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원래 세팅이 돼 있어요. 그러면은 좀 밑에 있는 근처 맥 또는 아이패드에 자동으로 다시 연결. 그러면 이제 맥이 여러 대 있어도 키보드 하나로 다 쓸 수 있는 거죠. 마우스 하나로 이렇게 쓸 수 있는 건데 요거를 켜서 사용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이거를 쓰면은 좀 불편하기도 하고 좀 버벅거리기도 하고 효율적이진 않거든요. 그렇게 해서 요것도 꺼놓으면 이 연결성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더 편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이 맥은 잠금 화면이라든가 배경 화면이 좀 화려하고 멋있고 그 시각적인 효과를 많이 즐기는 게 기본적인 상황이 되어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를 다 꺼버립니다. 꺼서 이렇게 보게 되면 배경화면을 보게 되면 잘 아래 색상을 검정색으로 눌러서 어차피 작업하다 보면 뒷 배경은 별로 볼 일도 없고 그래서 아예 그림을 꺼버리고 그렇게 해야 메모리도 조금 도움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예 검정색으로 해서 요거를 건드려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화면 밑에 아래쪽에 윈도우즈 같으면 작업 표시술처럼 아이콘이 쭉 널려 있는 막대기가 있죠. 그거를 맥에서는 독이라고 하잖아요. 여기에 있는 화면들을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거기에 있는 아이콘들의 크기가 사실은 너무 커요.
모니터를 크게 쓰면은 상관이 없는데 그냥 노트북 형태로 쓰는 경우에는 이것도 공간을 많이 잡아먹으니까 보통 이 정도 사이즈로 아이콘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크기를 좀 작게 만들면 최소라면 이 정도까지 작아지거든요. 그리고 이 맥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화면 터치를 손가락으로 할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마우스로 클릭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굳이 클 필요가 없습니다. 손가락으로 클릭하는 뭐 아이폰이나 아이패드 같은 경우에는 아이콘이 어느 정도 켜야 그거를 사용할 수가 있지만 이거는 어차피 마우스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굳이 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요거를 최대로 해도 들어가 있는 아이콘 수에 맞게끔 요 정도까지만 일단 사이즈가 커지는데요. 저는 이제 요거 사이즈를 요 정도로 맞추고 그 다음에 확대하는 것도 지정을 해놓으면 원래는 확대를 꺼놓으면 아이콘 위를 이 도끼를 마우스로 왔다 갔다 해도 이 아이콘 사이즈가 변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거를 확대 기능을 켜서 사이즈를 조금 크게 그러니까 선택되는 순간에는 아이콘이 좀 커지게 만들면 마우스를 왼쪽 오른쪽 움직이면은 이게 파도 타듯이 파도가 높아지고 낮아지듯이 아이콘이 커지고 작아지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 효과만 주기 위해서 확대를 어느 정도 주고 그다음에 아이콘 자체는 좀 작게 윈도우즈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작죠. 그렇게 해서 쓰는 게 더 편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쓰는 게 좋을 것 같고 자 그다음에 이제 제어 센터에 가보면 여기서 제가 뭘 할 거냐 그러면 이제 배터리를 보려고 그래요. 원래 이게 배터리는 상단에 보면 배터리가 있는데 이게 몇 %인지 숫자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클릭하면 물론 내용은 볼 수 있는데 그러면은 요 제어 센터에서 보면은 배터리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에 퍼센트 보기라는 게 기본값으로는 꺼져 있습니다. 이거를 켜서 보면은 상단 위쪽에 배터리 옆에 이게 몇 %인지 숫자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도 뭐 작업을 오래 하다 보면 약간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숫자로 보이게 하면 이것도 이제 괜찮은 선택인 거죠. 자, 그 다음에 그 터치 아이디 부분에 보게 되면 잠금 화면을 풀 때 만약에 애플 워치가 있다면 애플 워치를 옆에다 두면 이걸로 잠금 해제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워치를 쓰는 사람들은 필수적으로 요거를 켜놓는 게 좋겠죠. 기본적으로는 꺼져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켤 때에는 워치를 차고 있는 상태에서 워치의 잠금을 풀어야 되니까 그 상태에서 일단 요거를 실행을 하게 되면 이렇게 해당 기능이 켜지게 됩니다. 이런 것도 한번 사용해 보면 재밌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윈도우즈도 그런데 이 맥도 뭐 시작할 때라든가 아니면 뭔가 액션이 일어날 때마다 어떤 소리가 나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좀 제어를 할 필요가 있을 텐데 일단은 제가 하는 거는 알림 음량은 최소로 하고 그 다음에 시작 시 사운드 재생이라든가 인터페이스 사용자 효과음 있잖아요. 뭐 휙휙 날아가는 소리라든가 뭐 띵 하는 소리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거를 다 꺼버립니다. 어차피 뭐 그 소리는 안 들어도 시각적인 변화를 주는 상황들이 많기 때문에 파악하기가 쉽고 그리고 이제 밖에서 돌아다니면서 쓸 때는 이런 소리가 이제 거슬릴 수가 있죠. 그래서 다 꺼버리는 편이고 그 다음에 그 마지막으로 이건 설정이 있는 게 아닌데요. 그 파인더 설정에 보면은 여기 고급 기능이 있어요. 저는 이제 파인더가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서 파인더를 쓰지 않고 이제 파인더를 대용하는 다른 프로그램을 쓰기는 하는데 보통 파인더 보게 되면 파일들이 그 폴더랑 이름이랑 섞여 있어요. 그래서 윈도우즈 같은 경우에는 폴더끼리만 소트가 되고 그다음 파일이 소트가 되고 이런 식으로도 쓸 수가 있는데 파인더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서 설정을 하는데 일단 뭐 모든 파일 확장자 보기 같은 것도 다 켜놓고 쓰는 게 좀 편리할 것 같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런 것들 다 키는 게 좋아요. 원래 뭐 휴지통을 비우기 전에 경고 보기라든가 휴지통에서 30일이 지난 항목적 이런 게 다 처음에는 다 꺼져 있을 거예요. 이런 걸 또 키는 게 좋고 폴더 우선 정렬이라고 해서 폴더를 먼저 보여주고 그 다음에 파일 이름들을 나열하는 형태로 이렇게 해야 작업이 좀 편리하거든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서 쓰는 것만 잠깐 빠르게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제 다른 사용 방법이나 설정이 있으면은 그거는 필요하면 덧대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